네,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IELTS 많이들 준비들 하시고 계시죠? 또는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IELTS라는 것은 당연히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구성되어져 있는 형식, 그 다음에 시험관들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항목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면 아무리 많은 기출문제를 접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막상 답안지를 적으실 때 굉장히 많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IELTS의 기초적인 항목들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하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랑 리스닝을 보실 거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리스닝은 IELTS 리스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스피커가 얘기를 하는 시간이 한 2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피커가 막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나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문제를 읽어가면서 스피커가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답안지까지 작성을 하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 차원으로 스피커가 다 얘기가 끝나고 난 후에 10분을 따로 주어서 그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닝 답안지는 다 내가 문제가 스피커가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건드리지 마시고 나중에 10분에 아주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스닝은 IELTS가 영국식 시험,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국식 발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영국식 발음이야? 나 큰일 났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헉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내 귀에 너무 익숙치 않은 그런 억양들이 막 들리기 때문에 좀 너무 더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만 거의 100%, 90% 이상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국식 발음이 굉장히 더 쉽게 들린다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미국식 발음 참 좋지만 너무 많은 연음들과 막 이렇게 좀 말을 많이 꼬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국식 발음은 좀 굉장히 정직하게 있는 발음 그대로 툭툭 내뱉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그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영국식이어서 틀리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이 IELTS라는 시험이 다른 어떠한 그런 영어 시험과는 좀 차이점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다른 시험들은 먼저 내가 스피커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들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필기를 좀 해가면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띵 나오면은 내가 아까 들으면서 필기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스피커가 얘기가 나올 때에 내가 무엇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IELTS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확인을 내가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스피커가 나오는 걸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무슨 내용을 찾아서 들어야 하는지는 다 아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리스닝에서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살짝만 나중에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 리스닝, 우리 시험에서 듣는 리스닝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는 그냥 히어링이라는 거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주 기초적으로 IELTS 리스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피커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동안 내가 들어야 하는 섹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섹션이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항목에 관련을 해서 섹션 1에서는 약간 신상 명세를 질문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이름 물어보고 그 사람 이름의 뭐 스펠링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물어보고 뭐 이러한 것들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딕테이션이 잘 되시는 분들은 좀 쉽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섹션 1입니다. 숫자가 섹션 1, 2, 3, 4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의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시험 기출문제 나온 경우도 보면은 섹션 1은 사실은 보통 제일 가장 쉬운 섹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섹션 2나 3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오히려 섹션 4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뭐 그렇게 약간 난이도가 뒤죽박죽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실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섹션 1 넘기고 가서 섹션 2를 풀 때 섹션 2에서 갑자기 막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도대체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아 큰일 났다. 섹션 2부터 이러면은 섹션 3, 섹션 4 다 망했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난이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섹션 3가 어느 때는 섹션 2가 어느 때는 섹션 4이 어렵기 때문에 뭐 섹션 2부터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리스닝은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놓치면 쫙 도미노처럼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리스닝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 1에서는 이제 신상 명세를 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섹션 2는 사실은 좀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게 섹션 2가 많이 나와요. 때로는 뭐 라디오 진행에서 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어느 서 같은 데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때로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물어봤더니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섹션 2가 제일 어디서 튈지 모르는 항목이 나오는 게 섹션 2입니다. 오케이? 섹션 3 같은 경우는 대학교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배경이어서 학생과 학생의 대화 또는 학생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 예를 들면 교수님 제가 이번 주까지 어사이먼트 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뭐 이러한 질문을 한다거나 조교와 학생의 대화라거나 어쨌든 좀 대학교를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 섹션 3다. 그래서 대학교 자체 내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단어들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게 섹션 3입니다. 자, 섹션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들 좀 제일 두려워하시는 섹션 중에 하나인데 섹션 4이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 번호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좀 두려워하시는데 사실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구성은 대학 강의가 나오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련을 해서 줄줄줄줄줄줄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오죠. 때로는 뭐 천문학에 대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에 대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로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단어를 아셔야지만 답을 푸실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네 가지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전체가 40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표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에 따라 지금 받으셔야 되는 그 개수가 좀 달라지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뿅 껴드렸죠? 그거 보시면서 나는 좀 저렇게 맞으면 되겠구나. 나는 5점이니까 몇 개, 6점이니까 몇 개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좀 잘 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는 9점 만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listening과 hearing은 다르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hearing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줄줄줄줄 들리는 것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어. 걔가 hearing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IELTS에서 하시게 될 listening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살살살살 들리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먼저 문제를 읽으시고 그 문제에서 나에게 주는 키워드가 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키워드를 잡아서 동그라미를 미리미리 다 쳐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얘기를 할 때 내 키워드가 언제쯤 나올까 귀 기울이고 있다가 그 키워드가 들려? 그럼 그 부분 싹 빼가지고 그 문장 싹 들으시고 답 찾아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듣고 100% 이해를 해야지가 아니고요. 키워드 잡고 그 키워드가 언제 나오나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딱 집중해서 들어서 그 문장에서 나오는 답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이 What is Jennifer's address? 제니퍼의 address는 뭡니까? 주소는 뭡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address가 지금 키워드잖아요. 그쵸? 그럼 address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리고 나서 쭉 기다렸더니 제니퍼랑 리사랑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리사가 Hey, where do you live? What's your address?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address 나왔네? 그럼 그때 딱 집중하신 다음에 제니퍼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기 주소를 막 얘기를 해주면 그곳에 맞춰서 답안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 이해를 하면 내가 다 답을 적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되시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현명하게 키워드 잡고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만 쏙쏙쏙 빼서 듣는 거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 무조건 키워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얘가 중요한 단어인가 아닌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걔는 키워드라고 잡으실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강의를 오시면 제가 저희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 키워드가 나오면 걔네는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동그라미 해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아이들,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IELTS 같은 경우는 물론 리딩도 마찬가지지만 리스닝에서 특히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문제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뭔가 단어를 찾아가시면서 적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좀 같이 먼저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 답을 적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 실수가 나시면 안 돼요. 자, 우선은 listening 답안지 적을 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첫 번째는 대소문자 구분. 자, 대소문자 구분하시자.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단어를 적으실 때 뭐 문장의 맨 앞에 적으셔서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단어는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항상 가야 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어떠한 애들이 있죠? 고유명사들이 그렇죠. 우리 고유명사가 어떠한 아이들이 고유명사입니까?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지명이던 나라명이던 도로명이던 사람 이름이던 학교 이름이던 어쨌든 무엇에 특정한 이름이 붙어질 때 그것이 고유명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리아, 캐나다 뭐 이런 것들, 밴쿠버, 뭐 시드니 같은 이런 도시 이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 이름 뭐라 할까요? 갑자기 도로 이름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도로 이름 예를 들면 뭐 킹 스트리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당연히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고유명사 그쵸? 그래서 뭐 hand river 이런 것도 당연히 고유명사. 이래서 어쨌든 특정한 이름이 주어지는 것들이 고유명사가 되겠죠. 사람 이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섹션 1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유명사 중에 하나는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들으시고 그 이름에 대해서 적으실 때 당연히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이렇게 가시는 거.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이 뭐 리처드 히커리다. 예를 들면은 리처드 히커리.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Hey, so what is your name? Can you tell me your name? 하면은 Okay, my name is Richard Hickory 한 다음에 보통은 이 first name은 스펠링 많이 얘기 안 해주고요. 보통 쓰시기 굉장히 편한 그러한 아이들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냥 바로 가고 이 last name 있죠. family name. 이 성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스펠링이 되는지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아이들은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Hickkory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들으시면서 같이 적어주시고 Hickkory 이렇게 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적으시는데 고유명사였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유명사 당연히 대문자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달 있죠. 월. 그래서 뭐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이런 애들 뭐 중중중중 그래서 December까지 이러한 아이들도 꼭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IELTS 리스닝에서 답을 적으실 때 예를 들면은 뭐 February 19th가 답이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막 축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적으셔야 돼요. February라고 다 답을 적으셔야지 되니까 스펠링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2월달 February에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일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쭉쭉쭉 얘도 마찬가지로 요일도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Monday 이렇게 적었다 안 돼요. 다 적으셔야 되고요. 뭐 특히나 Wednesday에서 되게 많이 틀리시죠. Wednesday로 보통 많이 외우셨죠? 잘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스펠링 틀리시지 않게 그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을 하실 수 있게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학과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학과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대문자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 IELTS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같이 대문자로 가시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그냥 가셔서 답이 나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리스닝 답을 적을 때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고유명사, 무엇인가의 이름, 그 다음에 월, 요일, 학과명까지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나머지 소문자로 가자.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 단어수. IELTS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떠한 구문들이 주어지냐면 no more than 3 뭐 이런 단어를 보실 거예요. You can write your answers with no more than 3 words.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no more than 3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세 단어까지 괜찮다. 그래서 결국엔 얘는 한 단어 괜찮고요, 두 단어 괜찮고요, 세 단어 괜찮지만 네 단어가 되는 순간 틀린 거예요. 단어 수를 따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을 적으실 때 질문 자체 내에서 단어 수에 제한이 있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거기서 어긋나지 않게 가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산, 태양이라는 단어. 이 태양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보통 정관사 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sun을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sun을 하셔야지 답으로 인정이 된단 문법적으로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이 use only one word use only one word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 있고 그 문제에 관련된 답을 내가 적으려고 보니까 the sun이야.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법적인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단어 수의 제한이 더 중요한 건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단어 수의 제한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단어 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쳐내기 시작해야 된다 할 때는 1차적으로 없어지는 게 관사예요. 관사는 무조건 없습니다. 이 리스닝하고 리딩도 마찬가지고요. 관사가 빠지는 거는 답으로 인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관사라는 거는 어나 언이나 더 같은 애들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더 써니어야 했지만 문제가 한 단어만 사용해서 답을 적어주세요 했기 때문에 과감히 관사 버려버리고 썬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 수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걔가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단복수 구분해 보시자. 이제 답이 만약에 명사였다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였다면 얘를 단수 형태로 쓸지 복수 형태로 쓸지 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질문이 What fruit does Jennifer like? 이거였다. 제니퍼는 어떠한 음식을 좋아합니까? 어떠한 과일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들어봤더니 스피커가 어쩌고 하면서 I love apples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제니퍼가 애플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것에 관련된 답을 적어주실 때 애플이라고 적을지, 그쵸?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로 애플이라고 적을지 난리 났네요. 애플스라고 적을지 애플로 적을지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애플스는 복수 형태인 거고 애플을 단수로 적었을 때는 앞에 관사 언을 붙여줬어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렸죠. 단수가 나왔는데 앞에 관사 언을 안 붙여줬으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틀렸단 말이지. 그렇지만 얘처럼 그냥 오픈엔디드 퀘스천, 그냥 주관식인 경우에서는 애플스로 적으시던, 애플로 적으시던, 애플로 적으시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수, 복수 상관없어요. 항상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애플로 가셔도 되고, 애플스로 가셔도 되고, 애플로 가셔도 돼. 뭐만 허락이 되면 단어 수의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 수가 꼭 한 단어만 사용해서 답을 해주세요 했다면 이 애플스나 애플 둘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no more than 3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세 단어까지 괜찮대. 그럼 뭐 애플, apples, apple 아무거나 적으셔도 다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리스닝 답을 적으실 때 단복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만 제외하고. 자, 이런 거지. Jennifer likes 하고서는 빈칸 채우기. 이게 빈칸 채우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빈칸을 채우고 싶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나 애플스나 애플이나 다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이 빈칸 앞에 어나 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게 하나입니다를 잡아주는 원, 뭐 이러한 이게 꼭 하나여야만 해. 이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하나여야만 해. 라는 이런 지칭하는 애들이 있죠. 수량을 지칭해 줄 수 있는 애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그 수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원이나 on 둘 중에 하나 나왔을 거고 답으로 적으실 때는 얘는 당연히 애플 밖에 안 되겠죠. 애플 스 하시는 순간 틀린 거겠네. 이건 하나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뭐 many 아니면 뭐 to 누가 봐도 그 다음에 복수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 아이들 뒤에 나올 때는 당연히 애플스라고 적어주셔야지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복수 전혀 상관없는데 언제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빈칸 채우기를 하실 때 그 빈칸 앞에 이 빈칸에 단수로 적어주세요 또는 복수로 적어주세요를 정해줄 수 있는 이런 어구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펠링. 자, 스펠링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죠. 스펠링 틀리시면 틀린 거예요. 뭐 세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반점짜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스펠링에서는 이제 어디서 많이 미스가 나시냐면은 내가 아는 단어인데 틀리면 진짜 안타깝지. 그쵸? 그건 너무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지명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정도 지명은 스펠링을 아시겠지 해서 스펠링을 따로 안 불러주거든요. 고유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보통 이게 영국 시험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호주, 뭐 캐나다 같은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런던 이런 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맨체스터. 그 다음에 호주의 아주 대표적인 시드니. 이거 시드니 진짜 많이 틀리세요. SY입니다. SI가 아니에요. SI 이거는 BC주에 있는 도시 이름 중에 하나고요. SY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멜보른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시고요. 퍼스 뭐 이 정도. 이러한 애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홍콩. 선생님도 홍콩 쓰실 때는 홍 띄고 콩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고유명사들 지명 적으실 때 웬만하면은 스펠링 틀리지 말자.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리스닝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숫자를 막 불러주는데 숫자가 두 번이 겹쳐서 나오면은 더블이란 표현을 쓰고요. 세 번이 겹쳐서 나오면은 트리플이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트리플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더블이란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4, 5, 8, 뭐 7, 7, 6 뭐 이랬다. 그러면은 Hey, what's your phone number? My phone number is 458-7762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것이 두 번이 연달에 나오면은 double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 숫자에만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스펠링 불러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스펠링을 불러주는 상황이면 JENNIFER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TUUERS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지. 왜냐면 스펠링을 불러줄 때 이렇게 불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Oh, my name is TWERS 이렇게. 그러면 그 W가 U가 두 개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무엇인가가 두 번이 나와서 더블로 얘기를 해줄 때는 중간에 한번 약간의 쉼이 있어요. 그래서 W 이렇게 얘기합니다. TWERS 만약에 W였다 그러면은 T 만약에 이 사람 이름이 뭐 이거였다 그러면은 TWERS W 그냥 가고요. W 이렇게 한번 좀 띄면 그건 U가 두 개라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국 시험이기 때문에 영국 발음을 따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영국 발음이 이 R이랑 I랑 A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우리들 귀에는 다 비슷하게 들려. 어떻게 다 똑같아.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해주면서 보통은 이제 고유명사 자기 라스트네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펠링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 name is Richard 해주고 그 다음에 스펠링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Richard 들으셨어? 그러면 저 같으면은 바로 한국말 옆에다 적어놔요. 내가 들었던 거 Richard면 Richard, 뭐 Haggerty면 Haggerty 저거 들었던 거를 바로 한국말로 적어놔. 적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it's spelled as I 뭐 이렇게 시작해요. I-C-H-A-R-D R가 뭐야? R이야 I야 고민하실 필요 없죠. 왜? 아까 Richard라고 내가 적어놨으니까 R니까 당연히 R이겠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유명사가 나오고 내가 답을 적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얘네가 먼저 불러줬을 때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들으시자마자 바로 한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매칭해서 가시면 훨씬 더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식 시험이니까 영국식대로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닝 스피커들이 영국식 발음으로 한다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섹션에서도 꼭 영국식을 하셔야 됩니다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리스닝 답을 적으실 때도 미국식으로 쓰시던 영국식으로 쓰시던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미국에서는 TER 이렇게 얘기할 걸 영국에서는 CNTRE 뭐 이렇게 가잖아. 스펠링이 다르죠. color 이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뒤쪽 캐나다는 되게 특이한 게 발음은 미국 발음 쓰고 쓰는 거는 영국식 스펠링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게 좀 더 편하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거 나는 미국식이 훨씬 편해. 얼마든지 미국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 걸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리스닝에서 스피커들이 영국 영어를 쓸 거기 때문에 어휘가 영국에서 쓰이는 단어랑 미국에서 쓰이는 단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보시도록 하실게요. 네, 이제 제가 그 미국식, 영국식 단어 차이에 관련을 해서 한 20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차고 넘칩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아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단어 차이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IELTS 목표를 위해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그래서 그거 뭔지만 좀 확인을 빨리빨리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아파트라는 개념, 미국에서는 apartment. 미국에서 왔죠. 사실 아파트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영국에서는 flat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리스닝 하시다 보면은 flat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flat, 평평한이 아니고 아파트라는 개념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앞뒤 상황을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변호사라는 개념 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attorney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두 개로 보통 확실하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건 사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solicitor이라는 것이 있고 barrister이라는 것이 있는데 solicitor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서류를 더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이러한 그냥 서류에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해주시는 변호사분들을 solicitor이라고 얘기를 하고, barrister 같은 경우는 실제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뭐 변호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좀 더 barrister 쪽으로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울리는 변호사인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보통 팻말에다 적어놔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지금 누가 나한테 더 맞겠구나 그런 걸 확인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화하다 라는 표현을 해주실 때 미국에서는 give me a call, I called him, call이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내라는 표현 하실 때 미국에서는 downtown, 영국에서는 downtown이라고도 얘기하지만 city center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자, 체크 표시, 이렇게 체크 표시하는 거 있죠. 체크 표시할 때 미국에서는 체크한다 아니면 체크마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는 틱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스닝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틱 하셔야 되는 경우들을 이제 그 인스트럭션에서 보통 틱 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벽장이란 표현을 해주실 때 closet, 영국에서는 wardrobe, 약국, drugstore,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pharmacy, 물론 미국에서도 pharmacy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미국에서는 drugstore 간다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pharmacy 간다고 하고요. 자, 수도물 할 때 그 수도가 미국에서는 faucet, 영국에서는 tap. 근데 미국에서도 수돗물이란 표현을 하실 때는 tap water이라고 얘기합니다. tap water. Is it okay for you to drink tap water in your city? 너네 도시에서 수돗물 마시는 거 괜찮아? 뭐 이런 질문 나오겠죠. 그래서 tap water. 쓰레기는 garbage, trash 또는 영국에서는 rubbish.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데 제가 해리포터의 정말 광팬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들 중에 론 위즐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뭔가 좀 말도 안 돼 뭐 이런 상황에서 rubbish 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rubbish가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어쨌든 영국에서 쓰레기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극장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 이제 미국에서는 뭐 movie theater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국에서는 theater이라고도 하고 시네마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theater 같은 경우는 보통
공연을 위한,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공연을 위한 것이 theater이고, 시네마 같은 경우는 영화관. 그래서 스펠링도 이 RE로 끝났죠. 영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보도블록 표현하실 때 미국에서는 sidewalk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pavement라고 그래요. pavement. 숫자 0이라는 표현하실 때 미국에서는 zero, 뭐 물론 영국에서도 zero하고 o라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not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not라는 표현이 영국에서 0이라는 숫자를 지칭할 수도 있다. 자, 지하철은 subway, 우리 밴쿠버 사시는 분들은 skytrain, 그쵸? 영국에서는 underground나 tube라고 얘기를 하고요. 승강기, 미국에서는 elevator, 그래서 한국에서도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죠. 네, 영국에서는 lift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lift. 그래서 섹션 1에서 lift에 관련된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사탕, candy, 영국에서는 sweet. 뭐 물론 candy라고도 하지만 sweet는 조금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캔디나 젤리 같은 달달한 그런 공구질거리들을 sweet라고 많이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1층 얘기하실 때 미국에서는 first floor, 영국에서는 ground floo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렁크는 trunk, 영국에서는 boot, 고속도로를 highway, 영국에서는 motorway.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단어 차이점들이 있었구나. 이 스펠링을 어느 나라식으로 쓰시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어휘에 관련을 해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리스닝에서 갑자기 flat 소리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lift 소리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한 이 20개 정도는 좀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만 좀 더 단단하게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늘은 리스닝은 우선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다음 리스닝 인트로덕션 부분도 연결해서 가실 때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들 좀 연습해 보실 수 있음직한 그런 문제들 몇 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는 저랑 같이 하나씩 기초부터 잡아가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제네럴 IELTS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뭐 또는 아카데믹 IELTS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좀 문법이라던가 단어 부분이 좀 단단하게 필요해. 그러면 저희 파운데이션 온라인 강좌,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거 이미 다 잡아 있어. 나는 이제 제너럴 강좌 시작을 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제너럴 강좌, 온라인 문법 강좌 또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더 맞는 강좌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저희 학원으로 직접 오셔서 수강하실 수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한테 이제 또 문의 주시고 하시면 같이 상담해 드리고 같이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게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